이 집은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소리 지른 적도 없고 접시 깨진 적도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점점 멀어집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지고 시어머니는 자꾸 서운해져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침 6시 어머님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에도 계속 부엌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익숙합니다. 손에 배어 있어요. 아침 7시 며느리가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나와서 부엌으로 왔어요. 그때 어머님이 말합니다. 일어났니? 네, 어머님. 수진이 대답하고 앞치마를 두르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이 또 말해요. 아침은 내가 다 했어. 아, 네. 며느리는 그 말에 고마운 것도 같고 미안한 것도 같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텐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합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앉았어요. 남편 태준도 있고 아들 민준이도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말해요. 민준아, 반찬 많이 먹어. 네, 할머니. 그러고는 며느리 쪽을 보며 말합니다. 요새 애가 너무 말랐어. 밥을 좀 먹여야지.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손자 걱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며느리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안 챙기니까 애가 말랐다. 그렇게 들려요.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네, 어머님. 그 한마디만 하고 고개를 숙여서 밥을 먹습니다. 남편 태주는 그 옆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습니다. 눈치도 안 채요.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은 회사에 가고 민준이는 학교에 갑니다. 집에 둘만 남았어요. 어머님이랑 며느리랑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님이 또 말합니다. 그릇은 이렇게 씻어야 깨끗해. 네. 수세미는 자주 바꿔야 해. 네. 행주도 매일 삶아야 하고. 네. 며느리는 그냥 내만 합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7년입니다. 시어머니랑 산지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어요. 말도 많이 하고 웃으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이 줄었어요. 왜냐면 뭘 해도 어머님한테 배우는 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지. 가르침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선 하루 종일 지적받는 기분입니다. 아, 나는 또 틀렸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점심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뭘. 어머님은 며느리 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며느리는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말은 또 안 해요. 그냥 물러섭니다. 오후가 되고 며느리는 방에 앉아 있어요. 창밖을 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공허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도 어머님이 하고 청소도 어머님이 하고
빨래도 어머님이 합니다. 며느리가 하겠다 하면 어머님이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며느리는 할 게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져요. 저녁 때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말해요. 태준아, 요새 회사 어때? 네, 어머니. 괜찮아요.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근데 며느리한텐 안 물어봅니다. 수진이는 요새 어때?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며느리도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근데 이젠 기대를 안 해요. 나한테 관심 없으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님이 설거지를 해요. 며느리가 또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내가 하면 돼. 어머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였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근데 눈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천장을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 생각만 듭니다. 한편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며느리가 왜 저렇게 말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머님도 답답합니다. 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이 집엔 큰 싸움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도 없고 욕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싸우지 않는데 점점 멀어집니다. 말을 하는데 통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데 외로워집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싸움은 폭발하면 끝이 나지만 이런 건 끝이 안 보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관계가 식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님은 1960년생입니다. 그 시절엔 여자가 의견을 말하면 버릇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네였고 남편 말은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게 미덕이었어요. 어머님이 25에 시집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야 해. 그래서 어머님은 평생 말을 안 했어요. 속으로 사귀고 속으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누가 알아주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며느리 수지는 1987년생입니다. 그 시절은 달랐어요. 말을 하면 들어주는 부모가 있었고 자기 의견을 내면 격려받는 시대였습니다. 수지는 대학을 나왔고 회사도 다녔어요. 결혼 전까지는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말을 하면 며느리가 왜 그래? 이렇게 들렸고 의견을 내면 버릇없다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힘들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님이 시장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 정숙 씨예요. 둘이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댁은 며느리랑 어때? 어머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요새 말이 없어서. 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피하는 것 같아.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새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맞아. 우린 참고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참질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말해도 기분 나빠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수지는 동창을 만났어요. 친구 지혜랑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랑은 좀 어때? 수진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지 마. 정말 힘들어. 왜? 뭐라고 하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안 하시는 게 더 힘들어. 지혜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이야?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말을 안 하시는데 눈빛으로 다 말씀하셔. 내가 뭘 해도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직접 말은 안 하시니까 나만 예민한 것 같고. 아, 그게 더 힘들지. 응, 차라리 뭐라고 하시면 고칠 텐데 그냥 조용히 서운해 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시어머니랑 사니까 나보다 나아. 난 따로 살아도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야. 그게 나을 것 같아. 매일 보는 게 더 힘들어. 이 순간 어머님과 며느리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서로한텐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말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님은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면 빨라요. 내가 하는 게 편해. 며느리가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하지? 내가 하겠다는데. 며느리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혼자 하시려고 하지? 같이 하면 안 되나?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은 정반대예요. 어머님은 혼자 하는 게 익숙하고 며느리는 함께 하는 게 익숙합니다. 어머님 세대는 며느리가 편하게 쉬면 좋은 시어머니였고 며느리 세대는 함께 일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서로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머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드라마가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에요. 드라마 속 며느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어머님이 혀를 찼어요. 저런 며느리는 정말 버릇없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저렇게라도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나. 자기 며느리는 말을 안 하니까요. 같은 시각 며느리는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고부 갈등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따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수지는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싸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싸우는 게 나을까?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태준이 들어왔어요. 뭐해? 아무것도 안 해. 태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새 나한테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왜?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나?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 못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압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자 방에서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마음은 천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세월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서로 모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꾸 상처가 됩니다. 이 집엔 큰 싸움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도 없고 물건 던지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이 점점 조용해져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반찬을 덜어줍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그리고 잠시 침묵.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반찬만 드세요. 5분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예전엔 오늘 날씨 좋네. 민준이 시험 잘 봤대. 이런 말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민준이가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9살밖에 안 됐지만 다 알아요. 할머니랑 엄마 사이가 이상하다는 거,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민준이도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어른들은 더 참습니다. 애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아이들은 다 느껴요. 말은 안 해도 분위기는 먼저 배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숙제 다 했니? 네, 할머니. 힘들지? 아니요. 그때 며느리가 왔어요. 민준아, 씻어야지. 네, 엄마.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가려는데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숙제 다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했어요. 조금 더 보면 좋잖아. 너무 늦었어요. 씻고 자야 해요. 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뭔가 날카로워요. 민준이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 눈치, 엄마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씻을게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손자 챙기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며느리도 화장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인데 왜 자꾸 간섭하시지? 둘 다 화가 났지만 말은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 사겨요. 이게 쌓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걱정됐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말했어요. 민준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나 봐. 며느리가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 엄마가 친구 할머니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집은 엄마랑 할머니가 말을 안 하잖아요. 며느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나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못해요. 우리 집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니.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민준이도 울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한테까지 이런 상처를 주면서. 그때 어머님이 물 마시러 나왔습니다. 부엌에 며느리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불도 안 켜고 여기 있니? 며느리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 불을 켰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왜 울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이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님한테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며느리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결국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님도 잠이 안 왔습니다. 며느리 눈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어머님도 답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식탁은 더 조용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도 며느리도 어머님도 다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만 모르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아무도 대답 안 했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싸우면 감정이 터지고 뭐라도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말하기가 무섭거든요. 말하면 더 틀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참습니다. 계속 참아요. 그렇게 이 집의 침묵은 더 깊어져 갑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머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혼자 갔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이 많았어요. 어머님은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습니다. 옆 의자엔 딸과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딸이 어머니한테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둘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자기 며느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어머님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가족분이 같이 오시면 설명드리기 편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도 조금 올랐대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가족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네, 그럴게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약을 받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손잡고 걷는 부부, 웃으며 걷는 친구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일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어디요? 그냥. 어머님은 병원 다녀온 얘길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또 이렇게 됩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부엌에 섰습니다. 약 봉지를 꺼내서 서랍에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그날 밤 어머님은 혼자 약을 먹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면서 생각했어요. 이 약을 누가 알까? 내가 아파도 누가 알까?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가족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한편 며느리 수진도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부엌에 앉았어요. 불을 다 끄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예쁜 달이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어. 많이 힘드니? 응.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괜찮아? 응.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울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니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야, 나 이상한 거 맞지? 왜? 시어머니가 나쁜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서운해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지. 차라리 싸우면 시원하게 터지는데. 맞아. 나도 잘하고 싶었어. 근데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많이 외롭겠다. 그 말에 수진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응, 외로워. 같은 집에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인 것 같아. 친구가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둘 다 외로운 거지.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럼 어머니도 외로우실걸. 수진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실까?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물을 마시러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부엌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혼자 서서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등이 구부러져 있었고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수지는 처음 그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어머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서 물을 마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수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구나. 그날 밤 어머님은 어머님 방에서, 며느리는 며느리 방에서 각자 혼자 잠들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둘 다 외로웠어요. 근데 이 외로움을 서로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젊고 친구도 많으니까 괜찮겠지. 며느리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사셨으니 이런 거 익숙하시겠지. 둘 다 틀렸어요. 외로움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외롭습니다. 말 못하면 더 외로워요. 며칠 후 어머님이 친구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요새 건강은 어때? 그냥 그래. 병원은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혼자? 응.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자식들 바쁘고 며느리들 신경 쓸 거 많고. 맞아. 근데 외롭긴 하지?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외로워. 같이 사는데 말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게. 둘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새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집안일이 좀. 시어머니랑 사시죠? 네.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은 안 해보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 혼자 참고 계신 거네요. 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외로움은 말을 안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님도 외롭고 며느리도 외로운데 서로 그걸 몰라요. 알았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모르니까 계속 멀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어머님도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열이 나요. 민준이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체온계로 재보니 39도였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업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괜찮으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둘이 가는 게 나아.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둘이 함께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어머님이 민준이 이마를 만져봤어요. 많이 뜨겁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감기가 갑자기 오나 봐.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를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어요. 독감이네요. 푹 쉬어야 해요. 네, 의사 선생님.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니까 어머님과 며느리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민준이만 신경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이를 눕혔어요. 어머님이 물수건을 준비했고 며느리가 이마에 올려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엄마.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둘이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님이 이름을 부른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며느리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잘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 미안하구나. 그 말에 며느리 눈에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게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많이 서툴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제 생각만 했지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 못했어요. 어머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내 서운함만 생각했지. 둘이 마주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말하자. 서운한 것도 힘든 것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럴게요. 내가 너무 간섭했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불편했을 거야.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나쁜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웃었어요. 너도 나쁜 마음 없었잖아. 네.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지.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깨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더니 할머니랑 엄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둘이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일어났니? 네.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어때? 좀 나아? 네, 엄마. 어머님이 민준이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많이 내렸네.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 끓일게. 너는 민준이 옆에 있어줘.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민준이랑 있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뭘? 어머님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엄마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웃어요. 며느리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러네. 좋아요. 그래, 엄마도 좋아.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도 있을 거고 서운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민준아.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민준아, 학교 어땠어? 셋이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어요. 관계는 한 번에 안 풀립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은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말을 다시 걸고 마음을 다시 여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이 집은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부 갈등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평생 참고 살았고 며느리는 말하며 살았습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서로 몰랐습니다. 몰라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여서 상처가 됐어요.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말을 걸 수 있으면 됩니다.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말이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한마디 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의 집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